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중국 장춘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엊그제 폐막됐는데요.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2위로 입상한 한국 여자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서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고 쓴 종이를 펼쳐든 것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와 동계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한국 선수들이 중국의 영토 주권을 손상하는 정치적 문구를 펼친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하는군요. 애국가의 첫 구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인데 동해는 일본이 문제 일으키고 백두산은 이 중국과 조금 다툼이 되고 있다니까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지구촌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역사의 도시 로마가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땅을 팠다 하면 고대 유물이 나와서 이것을 피해가면서 지하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콜로세움 근처에는 목욕탕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토목 공사 대신 발굴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발굴된 토기 조각만도 수백 점이라서 로마 문화재 보전국은 지하철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보존하면서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노선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지하철 3호선은 유적지가 몰려있는 구시가지를 관통할 예정인데요. 땅만 파면 유물이 나와서 거의 모든 공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지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하로 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꿈치 아래 양팔이 없는 15살 소년이 드럼 연주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감동을 주고 있다고 영국의 우스터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감동의 주인공은 영국 우스터 휘링턴에 살고 있는 올해 15살 코넬 리스카먼이라는 소년인데요. 1992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입양된 리스카먼은 태어날 때부터 팔꿈치 아래 양팔 부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드럼 연습에 매진한 이 소년은 최근 지역에서 열린 드럼 연주 대회에 참가했는데 양팔이 다 있는 정상적인 드러머들과 경쟁해서 최종 결선 진출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드럼 스틱을 팔꿈치 부위에 묶은 채로 멋진 드럼 실력을 뽐냈고 비록 최종 결선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은 물론 대회에 참가한 다른 드러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장애를 극복하고 드러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물론 고국인 루마니아 장애우를 돕기 위한 자선 활동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인간 승리, 바로 이런 소년에게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폐암으로 인해서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50세 남성이 향후 20년 동안 매년 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액의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있다고 뉴욕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네이플스에 살고 있는 웨인 쉔크라는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쉔크는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진단을 듣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소식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쉔크는 지난 1월 12일 뉴욕주가 발행한 100만 달러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첨금을 매년 5만 달러씩 20년 동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쉔크는 복권 발행 당국에 자신의 딱한 사연을 설명하고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결국 무산이 돼서 지난주 세금을 공제한 첫 해 당첨금 3만 4천 달러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어떤 물건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시간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얄궂은 인생의 운명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또 안 맞아도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몇백만 불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셔도 과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는 영국의 런던, 가장 안전한 수도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의 경우 절도나 공격을 당한 범죄 피해율이 30%로 가장 높았던 반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시민들의 범죄 피해율이 10%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런던이 터키의 이스탄불이나 미국의 뉴욕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런던의 범죄 상승 이유의 하나로 주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풍족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영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도에 대한 경보 체제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강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구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 범죄 없는 세상이 언제쯤 완성이 될는지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케이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신간 미리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과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가워하실 책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 서적의 이명숙 씨가 좋은 책들 준비해 오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렀네요.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효재 씨의 효재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 효재 씨는 낮에는 삼청동의 아담하고 예쁜 한옥샵에서 혼수 한복을 짓는 한복 디자이너로 밤이면은 피아노 치는 남편 임동창 씨가 기거하는 산골의 외탄집으로 퇴근해 텃밭에 각종 야채를 심고 나무를 캐며 시골 살림에 푹 빠져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는 주부예요. 어머니 하시던 일을 전수받아서 20년째 한복을 짓고 삼청동과 여주를 오가며 된장, 고추장까지 만들어 먹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하느냐고 물으면은 TV나 컴퓨터 등을 등한시하고 사니까 오히려 시간이 넉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옷감을 많이 만지던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릇을 대할 때면은 옷감을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긴 취미가 바로 그릇 모으기인데 하나둘 모을 때마다 이 예쁜 그릇에 무얼 담을까 궁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리에도 취미가 붙었고 역으로 요리에 취미가 생기니 그릇을 또 사게 되고 아무튼 이사할 때 다른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만 100박스가 되었다고 해요. 살림이 고수인 그녀를 찾는 이가 꽤 많은데 주변 환경도 아름답지만 예쁜 그릇에 맛깔스러운 음식을 담아내는 그녀의 살림 솜씨에 모두들 놀란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음식 만드는 방법, 상차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화보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누구라도 따라하고 싶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가지 찬이지만은 조리법에서부터 상차림까지 정성을 들이며 내어놓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2007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이에요. 이상문학상은 요절한 천재 작가 이상이 남긴 문학적 업적을 기리며 매년 탁월한 소설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을 표창하고 이를 발행하여 보급함으로 순수 문학의 독자층을 확장해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수상 작가의 탁월한 작품성으로 현대 소설의 흐름을 대변하는 소설 미학의 절정이라는 평을 듣고 있어요. 2007년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은 전경린의 천사는 여기 머문다라는 작품이에요. 작가 전경린 씨는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사막의 달이 당선되면서 문단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염소를 모는 여자, 바닷가 마지막 집, 항진이 등으로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3권의 단편 소설집과 8편의 장편 소설로 독자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수상작 천사는 여기 머문다라는 작품은 이전 작품과는 달리 광기, 열정, 사랑, 열기로부터 벗어나 평온과 고요를 선택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소설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가 갈등과 혼란과 상처를 통해 자기 안에서 천사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 작품은 애정 갈등과 가정 폭력이라는 통속적 소재를 흥미 위주로 이끌어가지 않고 압축과 이완의 서사 기법을 통해서 하나의 소설 미학을 확립하고 있다는 찬사를 듣고 있어요. 그 외의 우수작으로는 공선옥의 빗속에서 한창훈의 아버지와 아들, 김연수의 내겐 휴가가 필요해 등 8편의 작품이 실려져 있어요.
이 시대 문학의 흐름과 순수 문학의 진수를 느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권태일 목사님의 사랑만이 희망입니다라는 책이에요. 권태일 목사님은 현재 사랑밭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무위탁 공동체를 위한 즐거운 집을 설립하였고 여러 활동을 통해 희망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에 항상 앞장서고 계신 분이에요.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용기를 잃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의 거칠고 메마른 가슴을 만날 때마다 상실감과 절망 앞에서 숨이 막힐 듯 답답한 마음이지만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도 멀리 있지도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을 다해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거창하게 생각해서 엄두를 못 내곤 하는데 진실이 담긴 위로의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생겨나고 희망이 돋아남을 느낄 수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 권태훈 목사님은 매일 아침 사랑밭 새벽 편지를 통해 140만 네티즌들과 함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랑밭 편지의 두 번째 이야기집으로 우리 이웃의 소박하고 따뜻한 삶의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따스한 감동으로 가득 찬 이 글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훈훈함을 느끼게 해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는 어디에서도 헛헛함을 채우지 못해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약손과도 같은 내용의 글들이에요. 척박하고 암울한 세상이지만 아름다운 글 하나를 통해서 희망의 싹 하나가 돋아남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허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읽으면은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효재 씨의 효재처럼 2007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 권태훈 목사님의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카고 지역의 대형 한인마트들이 속속 생겨나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그랜드마트가 2호점이 개점했다고 합니다. 벌써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인 밀집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아직 가보지 못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뉴스매거진 제작팀이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랜드마트가 베드포드 파크에 있는 1호점에 이어서 이곳 멜로즈 파크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한인들뿐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타인종들까지 타깃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마켓으로서 아주 많은 물건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벌써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이곳 매장 매니저로 계시는 이승복 부장님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적인 게 아주 입구가 탁 트이고 또 이 통로가 널찍널찍한 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먼저 2호점의 위치와 또 매장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2호점은요, 시카고 서쪽에 위치한 멜로즈 파크에 위치해 있고요. 290번에서 퍼스트 애비뉴로 빠지셔서 노스 애비뉴까지 올라오시면은 메이우드 경마장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매장 규모는 한 6만 정도고요. 예, 그 6만에 저희가 세입자를 안 넣고 전부 다 저희 세일스 플로어로 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가 입구에 있는 이 농산물 코너부터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갖가지 과일과 야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그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요? 규모요? 예, 저희가 한 250종에서 한 300종류의 과일, 야채 뭐 이렇게 갖고 있고요. 뭐 멕시칸이라든지 유러피안 아니면 미들 이스턴, 저희 아시안 뭐 이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분들이 자주 찾는 그 모든 과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통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여기에 갖고 있는 과일들은요, 전부 다 시카고 파머스 마켓에서 구입하는 게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카고가 유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구입하는 게 제일 싱싱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 배라든지 뭐 한국 야채 같은 거는 캘리포니아에서 키우는 거 아니면 한국 배 같은 건 한국에서 직수입이 됩니다. 지금 이곳은 정육 코너인데요. 냉장고에
얼리지 않은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리바이 스테이크용 고기와 티본 스테이크 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샤브샤브용 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리지 않은 속꼬리도 있고요. 갈비용 찜갈비 부위가 있습니다. 뒤에 부처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시 미트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 컷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저희가 꼭 한국 거뿐만이 아니라 저희 소고기, 양고기 또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이런 부분들을요 여러 가지 상태로 저희가 잘라놨어요. 그 외국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자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스 이상으로 사시면은 저희가 박스에 붙는 도매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매로 사시는 것보다 도매 가격으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냉동육 코너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양고기가 있습니다. 양고기가 이렇게 컷돼서 얼려 있고요. 또 염소고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인들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는 돼지 족발도 있고요. 도가니도 있네요. 도가니도 이렇게 얼려 있습니다. 이것은 생선부인데요. 뒤에 한 30여 가지 생선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손질을 하시느라고 아주 바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사인이 있어요. 여기 손질해 주시는 방법을 번호대로 순서대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에 7번 사시미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사시미로도 여기 손질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여기 깔린 프레쉬로 깔린 거는 민물이고 바닷물 고기고 전부 다 사시미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위에 진열되어 있는 거는 1번부터 7번까지 손님들 편리를 위해서 손님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거 그림대로 다듬어 드립니다. 생활용품 코너에 오니까 여기서 한국 물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꼭 한인들만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타인종들도 이런 물건들을 구입하십니까? 예, 저희 도자기 종류로는 저희가 한국 도자기, 한국에서 품질 좋기로 참 유명한 도자기인데요. 예, 그런 부분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예, 그런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 분들보다 주로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저희 생활용품으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밥통 이런 거는 아무래도 주 고객이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중국 분이시지만 주류 사회에 미국 그 젊은 층들이 사가는 것도 솔솔치 않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이라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아주 온갖 종류의 김치들이 다 있습니다. 배추김치부터 백김치, 동치미까지 있는데요. 이런 김치들은 어떤 분들을 타깃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주 고객들은 한국 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젊은 백인 분들이 밥통을 많이 사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밥 해 먹나 봐요. 김치 같은 것도 그분들이 많이 사갑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한국 분들 손님에 비해 아무래도 외국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요. 지금 여기서 파는 김치의 3분의 1 정도만 한국 고객이 사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 분들이 사가시는 겁니다. 가끔 한식 이외에 다른 요리를 할 때 요리책을 보다 보면은 또 다소 생소한 그런 재료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오시면 그런 재료들을 모두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쉬, 이탈리안, 그릭, 히스패닉 푸드가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저쪽에 인디안 푸드, 아라빅, 히스패닉 이런 음식들이 모여 있고요. 아직 다른 입점업체들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멜로스 파크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같이 모여서 사는 부분에는 저희가 입점업체를 하나 내지 꼭 필요한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 건 늘 생각입니다. 꽃을 든 남자, 예, 그 화장품 업체가 들어오시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여기서는 꼭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을 타겟하는 그런 업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노인복지회에서는 한울탈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한울종합복지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연장자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나눔의 장소로도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한울종합복지회를 커뮤니티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는 한울종합복지관 윤석갑 사무총장님과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한인노인복지센터에서 명칭을 한울종합복지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20년 전에 노인복지를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르신들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쭉 2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그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가정 문제, 또 특히 요새 조기 유학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년 전서부터 그 준비한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제는 노인 문제뿐이 아니라 가족 아니면 법률 문제까지 다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6년을 준비한 끝에 이렇게 한울종합복지관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네, 한울종합복지관 이름에서 한울이란 뜻이 한울탈이라는 의미도 있네요. 예, 보통 우리가 그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저희들이 그 크다는 의미, 넓다는 의미,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가족, 하나의 그 큰 울타리 안에 같이 하는 그 시카고 한인 동포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울종합복지관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4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연장자 프로그램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가사보조 프로그램,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 또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또 일반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가정 문제가 있는데요. 가정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가정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케어기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에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뿐이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시카고 지역이 아니라 서버브 지역으로 해서 지금 노스브룩서부터 샴버브 지역까지 저희들이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또 커뮤니티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그 청소년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보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 예방, 뭐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공중보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지금까지는 연장자들을 위한 그 교육이나 예방만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그 확대를 해서 가족들까지, 그래서 차일드 케어나 아니면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해 클리닉의 그런 개념으로 여성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까지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울종합복지관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것뿐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지금 이제 3번째로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는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종합복지를 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윌링에 있는 이제 파일럿식으로 하는 조그만 그 브랜치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이제 샴버그나 네이퍼빌 지역까지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시카고 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장자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저희들 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진짜 한 울타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분야를 위해서 많은 직원들을 저희들이 또 모으고 있고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제 그 정부와의 그런 그랜트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 3년 안에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 이 가족을 통해서 저희 종합복지관이 여러분 앞에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새로 한울종합복지관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 바꿨어요. 웹사이트도 바꾸고 했는데 지금 hanulusa.org라고 해서요. hanulusa.org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 정도가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후원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 또 이 링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저희들이 해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제 주정부에 어디 뭘 알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어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관한 그 사이트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본인이 더 많은 지식을 또 공유할 수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의 그 우리 센터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울종합복지관이 한인사회에 기여하시고 싶은 내용을 좀 이 기회에 말씀하시죠. 예, 저희 뭐 제가 이제 뭐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얘기지만 이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 그 이 한울종합복지관은요, 저희들이 뭐 그냥 도와드리고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진짜 행복을 찾기보다는 있는 행복을 좀 더 우리가 그 추구하고 그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그 복지관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울종합복지관 하면 진짜 시카고 한인사회에 따뜻한 곳, 이게 좀 뭔가 와서 정담을 나누고 뭔가 부족하지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이 되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인사회 분들 또 많이 와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또 일하는 저희들까지도 진짜 말 그대로 한눈 울타리 안에서 사랑 나누는 그런 나눔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네, 우리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요. 앞으로 무궁한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